이렇게라도 시어머님 원한을 갚아드리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온 며느리 이수진의 절규였습니다. 너 미쳤어? 사람을 왜 때려? 남편 박민재가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죠. 평생 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첩을 마구 구타한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부라며 칭송했죠.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더 드릴까요? 며느리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래야 밥맛이 좋지. 저녁 식탁 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민재 가족의 평범해 보이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공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시부모와 나란히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정숙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살피는 눈빛이 매서웠거든요. 김치 접시를 바라보는 시선, 국그릇 앞에 놓인 숟가락 위치까지 체크하는 눈동자. 이수진은 그 시선을 느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드릴까요? 이수진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당히만.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반찬을 더 담아드리려 하자 한정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뭘 그렇게 자꾸 권하는 거야? 시아버지 박인호가 이수진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더 주게. 이수진이 일어서려 하는데 한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뭘 그렇게 자꾸 드시려고 그래요? 박인호는 아내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는데 왜 그래? 한정숙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이수진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반찬을 더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남편 박민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냉기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칠 뿐이었죠. 한정숙은 남편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요즘 들어 밥맛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이수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살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녀오겠소. 한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박인호는 대답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시냐고요? 한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인호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한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죠. 이수진은 식탁을 치우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힐끔 봤습니다. 한정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시어머니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수진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오늘 저녁 식탁의 이상한 분위기를 곱씹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부모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때 한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버님이 자주 나가시지?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정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를 리가 있나? 매일 밤 나가시잖아.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 다 했으면 들어가 쉬어.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방으로 돌아오니 박민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박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야. 이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이수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정숙의 떨리는 어깨, 박인호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식탁 위의 긴장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수진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박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몸 좀 챙기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박민재가 어머니 한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한정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괜찮아, 잘 다녀와. 한정숙은 아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재가 현관을 나서려는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인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박민재가 인사했습니다. 박인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은 시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묘하게 밝아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차갑던 얼굴과는 달랐죠.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인데 왜 저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걸까요? 박민재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인호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한정숙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이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한정숙이 박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실 건가요? 박인호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자꾸 물어보는 거요? 물어볼 수도 있죠. 남편이 매일 밤 어디 가는지 아내가 궁금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한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인호는 신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차갑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인호가 또 외출했습니다. 한정숙은 창문 너머로 남편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수진도 슬쩍 창문 쪽을 봤습니다. 박인호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딘가 급한 곳이 있는 것처럼 빠르게 걷고 있었죠. 따라가 봐야 하나. 한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잣말이야.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알아내야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저녁이 되어 박인호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또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정숙은 남편을 노려봤고 박인호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사이에서 숨죽이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박민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박인호가 또 나가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숙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인호가 아내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비키시오. 한정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이수진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한정숙은 이수진의 부축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인호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고 있었죠. 한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지? 이수진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강하고 당당했던 한정숙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엄격했고 집안일에 완벽을 요구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받은 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남자들은 믿으면 안 돼. 한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도 조심해야 해. 민재도 결국 남자야. 이수진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시아버지가 뭔가 심각한 일을 저지른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릴 뿐이었죠. 그날 밤 이수진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박민재는 TV를 보다 말고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아버님 때문에. 박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부모님이 요즘 사이가 안 좋으신 건 나도 알겠는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숨기시는 것 같긴 해.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이수진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함부로 물어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인호의 외출은 계속됐고 한정숙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이수진은 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에게 식사를 차려드리고 남편을 챙기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식탁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인호가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한정숙이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또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한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인호는 한정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요? 한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아내니까 그러는 거죠. 이수진과 박민재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인호는 현관으로 향했고 한정숙은 뒤를 쫓아갔습니다. 말 좀 해봐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한정숙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박인호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어쩔 건데? 그 말에 한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인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수진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저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어. 이수진은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박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한정숙이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재야,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엄마가 확실히 알아. 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뒤를 밟아봤어. 내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 이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했던 그 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수진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정숙은 방에서 울고 있었고 박민재와 이수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안에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인호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외출 횟수도 늘어났고 집에 있을 때도 한정숙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인호가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한정숙과 박민재, 이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인호는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를 데려올 거야. 이 집 2층에서 살 거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박인호는 태어냈습니다. 들은 대로야. 내 여자를 데려와서 2층에서 살게 할 거야. 한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아내가 있는 집에 첩을 들이겠다고요? 한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인호는 팔짱을 꼈습니다. 첩이든 뭐든 내 마음이야. 이 집은 내 집이고. 박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인호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너는 상관하지 마. 이건 어른들 일이야. 박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수진은 옆에서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이 집에 들릴 수 있어요? 박인호는 냉정했습니다. 당신이 싫으면 당신이 나가면 돼. 한정숙은 그 말에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이 미쳤어요. 한정숙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민재와 이수진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한정숙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박인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생 살았으니 이제 지겨워.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그 말에 한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민재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내일 데려올 거니까 알아서 준비해. 그리고 박인호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한정숙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수진은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박민재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박인호는 정말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당당한 태도였죠. 감사합니다. 여자가 박인호에게 인사했습니다. 한정숙은 현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박인호가 대답했습니다. 조미란이야. 앞으로 2층에서 살 거야. 조미란이 한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려요. 한정숙은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형님? 한정숙이 되물었습니다. 조미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제가 나이가 좀 어려서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한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첩이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미란은 박인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한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숙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미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요.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조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소리 하지 마.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와? 한정숙이 따졌습니다. 조미란은 웃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이가 꼭 오라고 하셔서요. 한정숙이 조미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조미란은 한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형님. 저도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두 여자가 대치했습니다. 그때 박인호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요? 한정숙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박인호는 한정숙을 밀쳤습니다. 당신이나 정신 차려. 미란 씨한테 손대지 마. 한정숙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감싸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한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이수진은 시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 그날 밤 한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괴롭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한정숙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2층 밥도 차려야 하나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딴 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박인호가 내려와 말했습니다. 미란 씨 밥도 챙겨주게. 한정숙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박인호는 냉정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니까. 식구밥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이수진은 난처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 하고 시아버지 말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이 이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 마. 그런 건 안 해도 돼. 하지만 박인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라는데 왜 안 해? 결국 이수진은 2층 밥상도 차렸습니다. 한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까지 첩시중을 들게 만드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수진이 2층으로 밥상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조미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 가져왔어요. 조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들어와요. 이수진은 방 안으로 들어가 밥상을 놓았습니다. 조미란은 에어로빅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 살게 돼서 참 좋네요. 형님도 계시고. 조미란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잘해주셔서 감사하죠. 조미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식사하세요. 이수진이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정숙이 아래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미란은 매일 2층에서 에어로빅을 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1층까지 들렸습니다. 한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가 이 집을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어느 날 한정숙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말이죠. 조미란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당장 나가. 조미란은 에어로빅을 멈추고 한정숙을 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형님?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소리 하지 말라니까. 당신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조미란은 웃었습니다. 그이가 괜찮다고 하셨는걸요. 한정숙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이라고? 조미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이가 저를 여기 살라고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조미란의 당당함에 한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라고. 조미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이 집이죠, 형님. 한정숙이 조미란에게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조미란이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두 여자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수진이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박인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한정숙과 조미란을 떼어놓았습니다. 한정숙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꼴을 만들었잖아요. 박인호는 조미란을 감쌌습니다. 미란 씨 괜찮아요? 한정숙은 그 광경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걱정하는 모습.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당신. 말을 잇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수진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거실에서 한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수진이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한정숙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한정숙과 조미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정숙은 조미란을 내쫓으려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조미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박인호가 뒤에서 조미란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집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박민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정숙과 조미란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한정숙은 조미란을 내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죠. 하지만 조미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정숙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미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좀 봐요. 조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한정숙은 조미란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돈 얼마면 되겠어?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조미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정숙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당신 원하는 만큼 줄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줘. 조미란은 웃었습니다. 형님, 전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조미란이 말했습니다. 한정숙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왔어? 조미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이가 좋아서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왔어요. 한정숙은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진심? 유부남한테 진심이라니? 조미란이 한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님도 처음엔 그이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나랑 비교를 해? 조미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형님이 뭐라 하셔도 안 나갈 거예요. 한정숙이 조미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뻔뻔한 것이. 조미란도 한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가 대치했습니다. 형님, 손 놔주세요. 조미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이 집을 나가. 조미란이 한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정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조미란이 한정숙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조미란이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조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한정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수진이 거실에서 한정숙을 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통해. 저 여자는 절대 안 나갈 거야. 이수진은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한정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정숙과 박인호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한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은 방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박인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평생 살았으니 이제 그만하고 싶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한정숙이 울먹였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요? 당신한테 평생을 바쳤는데?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봐요.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박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뭘 바쳤다는 거요? 내가 먹여 살렸지. 한정숙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한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박인호는 대답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한테 가는 거야.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한정숙은 이수진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박민재가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박인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박민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박인호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곧 익숙해질 거야. 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인호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일주일 후 한정숙과 이수진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을 걷는데 앞에서 낯익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인호와 조미란이었습니다. 한정숙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것 좀 봐. 박인호가 조미란에게 옷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조미란이 물었습니다. 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요. 사드릴게요. 조미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한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옷 한 벌 사준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옷이 다양하네요. 조미란이 말했습니다. 박인호가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요. 이수진이 한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요. 하지만 한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인호가 조미란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정숙은 평생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 누군가 한정숙을 불렀습니다. 조미란이었습니다. 한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미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박인호도 한정숙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한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는 평생 저런 적이 없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정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부엌에 장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한정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맛이 없어. 박민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한정숙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박인호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정숙은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인호도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수진은 숨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미란 씨 밥은 챙겼어? 박인호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한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다 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인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박민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박인호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박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사 후 박인호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미란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민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박민재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지? 이수진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한정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현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은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한정숙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한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첩의 당당함, 아들의 무기력함. 모든 게 한정숙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정숙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란을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조미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형님. 조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란 씨, 부탁이야.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나가줘. 조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전 그 일을 사랑해요. 못 떠나요. 한정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빌게. 제발 나가줘.
조미란이 한정숙을 일으켰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한정숙이 조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나를 살려줘. 조미란은 한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전 못 떠나요. 한정숙은 조미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한정숙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이수진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한정숙이 쓰러졌습니다. 이수진이 한정숙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빨리 와. 박민재가 급히 퇴근했습니다. 한정숙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박민재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한정숙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병원 가요. 한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박민재는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박인호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박민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박인호는 한정숙을 봤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요.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박민재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같이 가셔야죠. 박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데려가. 나는 바빠. 박민재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박인호는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민재와 이수진은 한정숙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정숙은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박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오시죠. 박민재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드려야 해요. 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수진이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한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먹고 싶지 않아. 이수진이 간청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박민재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2층 조미란의 방에 박인호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나와보세요. 박인호가 나왔습니다. 뭐야?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심각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래요. 박인호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검사 받으면 되지. 박민재가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세요? 박인호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저 여자를 집에 들이는 바람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인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엄마 문제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지. 박민재는 아버지가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인생은 각자 사는 거야. 박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정숙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정숙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시어머니를 돌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박인호가 말했습니다. 국이 짜네.
한정숙이 남편을 봤습니다. 그럼 드시지 마세요. 박인호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라고? 한정숙이 국그릇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드시지 말라고요.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국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민재와 이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박민재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한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찬 접시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박인호는 그 광경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쳤군.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박민재는 바닥에 널린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따로 나가서 살까? 이수진이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나가? 지금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돼. 박민재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정숙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발견됐습니다. 위암 초기 단계입니다. 박민재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암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정숙에게 진단을 알렸습니다. 한정숙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 암이구나. 박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치료하면 괜찮아져요. 초기래요. 한정숙이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괜찮아. 집으로 돌아와 박민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암이래요. 박인호는 신문을 보다 말고 아들을 봤습니다. 뭐? 박민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암이래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박인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어?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라서 치료하면 된대요. 박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됐네. 치료 잘 받으라고 해. 그리고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박민재는 아버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암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박인호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미안해 하셔야죠. 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박인호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해야 하는데? 내가 암을 만든 것도 아니고. 박민재는 아버지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은 더욱 야위어 갔습니다. 이수진이 한정숙을 간호했습니다. 어머님 죽 드세요. 한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기 싫어. 드셔야 힘이 나요. 이수진이 숟가락을 떠서 한정숙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정숙은 조금 먹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박인호는 한정숙의 병실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미란과 2층에서 지냈습니다. 박민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박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 못 가. 엄마가 죽어가는데도요?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재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한정숙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박민재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 엄마 이기고 집에 가요. 한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엄마 이제 지쳤어. 살고 싶지 않아. 박민재가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 아빠 잘 봐야 해.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한테 다 빼앗기면 안 돼.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러니까 힘내세요. 한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3일 후 한정숙과 조미란의 몸싸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정숙이 병원에서 잠시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조미란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형님, 좀 나아지셨어요? 한정숙은 조미란을 보자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한정숙이 조미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미란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한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미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조미란도 한정숙의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두 여자가 뒤엉켰습니다. 이수진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하지만 한정숙은 힘이 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었습니다. 진짜 죽일 거야. 조미란이 겁을 먹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이수진이 한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칼 내려놓으세요. 한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박인호가 달려 내려왔습니다. 한정숙에게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한정숙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미친 거 맞아요.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박인호는 한정숙을 밀쳤습니다. 한정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한정숙은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나 이제 끝이야. 조미라는 박인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인호가 한정숙을 노려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요. 한정숙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이 따라 들어가 시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한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수진이 한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정숙이 이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만 믿는다. 민재 잘 부탁해.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한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한정숙은 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정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암세포는 온몸으로 퍼졌고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생기를 잃은 얼굴. 이수진은 매일 병원에 와서 한정숙을 돌봤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이수진이 물컵을 한정숙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정숙은 조금 마셨습니다. 수진아, 고생이 많구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박민재가 회사를 마치고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요? 한정숙이 아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일 끝나고 왔구나. 박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만져졌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 좀 들어줘.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엄마. 한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잘 봐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한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여자한테 다 빼앗기면 안 돼. 이 집안 재산 다 내 거야. 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만 낳으시면 돼요. 하지만 한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민재야, 엄마가 죽어도. 박민재가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정숙은 아들을 보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인호가 병실에 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정숙은 남편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인호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한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왔는데 말이 없네요. 박인호가 말했습니다. 한정숙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볼일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인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데 한번 와봐야지. 이제 와서요? 한정숙이 비웃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박인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빴어요. 한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빴죠. 저 여자랑 놀기 바빴겠죠. 박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나가세요. 박인호가 아들을 봤습니다. 뭐? 박민재가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괴롭히지 말고 나가세요. 박인호는 아들을 한참 보더니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정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박민재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 엄마 꼭 나아요. 한정숙은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정숙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박민재를 불렀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박민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님의 몸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박민재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수진이 한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박민재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수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오늘 밤이 고비래요. 전화 너머로 박인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오실 거예요? 박인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갈게. 저녁 무렵 박인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조미란도 함께 왔습니다. 박민재가 조미란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왜 저 사람까지 데려왔어요? 박인호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도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말도 안 돼요. 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이수진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조미란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박인호 혼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숙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왔어. 박인호가 말했습니다. 한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인호가 한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마누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숙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미란 씨 보내시오. 한정숙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해. 한정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 박인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한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박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숙이 웃었습니다. 당신 미안한 줄도 모르면서. 그날 밤 11시 한정숙의 숨이 약해졌습니다. 박민재와 이수진이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박인호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정숙이 마지막 힘을 내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재야. 박민재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말씀하세요. 박민재가 울먹였습니다. 한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행복해야 해.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셔야 해요. 낳으셔야 한다고요. 한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해질 거야. 그리고 이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이수진이 시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네, 어머님. 한정숙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우리 며느리.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한정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까다롭고 엄격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마지막은 따뜻했습니다. 한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박민재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한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민재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수진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박인호는 멀리서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한정숙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남편을 믿고 살았지만 마지막은 배신당했습니다. 첩과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했고 결국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한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인이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조문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안 됐네요. 이수진은 영정 앞에서 한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한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박인호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표정 좀 봐. 아내가 죽었는데. 박인호는 그 말들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장례식장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조미란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조미란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조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조문하러 왔어요. 조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박민재가 화를 냈습니다. 조미란은 태어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셨잖아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민재가 조미란을 밀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조미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박민재가 조미란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조미란이 박민재를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이수진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미란이 영정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형님, 편히 가세요. 그 말에 이수진의 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조문을 하다니. 조미란이 조문객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여기 음식 별로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남편 첩이래. 세상에, 뻔뻔하게도. 이수진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미란이 이수진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잘 지내셨어요?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미란을 노려봤습니다. 뭐 그렇게 쳐다보세요? 조미란이 물었습니다. 이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어떻게 죽어갔는지,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죽인 거야. 조미란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이수진의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조미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사람아. 조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요? 하지만 이수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조미란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수진은 조미란을 마구 때렸습니다. 얼굴을, 머리를, 몸을.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박민재가 달려와 아내를 말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하지만 이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나 이 여자 죽일 거야. 조미라는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감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라도 어머님 원한을 갚아드릴 거예요.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박민재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이수진은 박민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조미라는 바닥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이수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미란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장례식장에 와? 며느리가 잘했어. 시어머니 복수를 해줬네. 박인호가 달려왔습니다. 미란 씨, 조미란을 일으켰습니다. 조미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아저씨, 조미란이 울먹였습니다. 박인호가 이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연한 짓이에요.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어머님을 죽였어요. 박인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미란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술렁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 며느리가 첩을 때렸다니. 당연하지. 시어머니 복수를 해준 거잖아. 이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당신 괜찮아?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조미란을 때리면서 다친 겁니다. 박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있어야 해. 어머님 곁에 있어야 한다고. 박민재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정말 무섭더라. 저런 힘이 있는 줄 몰랐어. 조문객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분 잘하셨어요. 이수진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네.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도 알아요. 당신이 대신 복수해 준 거잖아요. 다른 조문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첩년이 얼마나 뻔뻔했는데. 시어머니 장례식장에까지 나타나다니. 며느리가 효녀예요, 효녀. 이수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경찰이 왔습니다. 폭행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박민재가 나섰습니다. 제 아내가 했습니다. 경찰이 이수진을 봤습니다. 부인,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조문객 한 명이 경찰을 막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 첩년이 시어머니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른 조문객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당방위예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박민재가 아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만 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왜 폭행을 하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님 원한을 갚아드리고 싶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수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첩을 집으로 데려온 것,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결국 암에 걸려 돌아가신 것. 경찰은 조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분도 오셨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조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을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조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폭행은 맞습니다만. 조미란이 이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아픈데요. 이수진은 조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님을 죽였잖아요. 조미란이 발끈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경찰이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이수진은 일단 귀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될 예정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신까지 고생시켜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이수진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분 괜찮으세요? 우리가 다 증언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수진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박인호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미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재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미란 씨는 어디 있어요? 박인호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켰어. 아버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박인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슬프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박민재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관이 닫혔습니다. 박민재가 관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이수진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조문객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민재와 이수진, 박인호가 연구차를 따라갔습니다. 한정숙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평생 한 남자만 사랑했지만 배신당한 여자의 마지막 길. 화장이 끝났습니다. 뼈를 줍는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어머니의 유골을 주우며 울었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행복하세요. 이수진도 함께 유골을 주었습니다. 박인호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납골당에 한정숙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박민재가 어머니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이수진이 꽃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사랑했어요. 박인호는 아내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오. 박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민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미란 씨를 보내세요.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한정숙이 없는 집. 이수진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숙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옷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폭행죄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이수진과 조미란이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폭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어머니의 원한을 갚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조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조문객들이 나왔습니다. 한정숙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들 알아요. 남편이 첩을 집에 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판사는 증언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오면서 어머니는 무너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복수한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수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중형은 아니었습니다. 판사도 정상 참작을 한 겁니다. 이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조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요? 이수진이 조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조미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민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해. 이것밖에 못 해드렸어. 박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인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박인호가 물었습니다. 판결 어떻게 나왔어?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벌금형이요. 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이수진이 박인호를 봤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미란 씨를 보내세요. 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미란을 때렸던 순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던 순간.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박민재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어머님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어. 박민재는 아내를 꽉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미란이 돌아온 겁니다. 이수진은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 폭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나가서 살게요. 박인호가 아들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엄마도 없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박인호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박민재와 이수진은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한 겁니다. 한정숙이 없는 집, 조미란이 있는 집.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싼 이수진은 한정숙의 방으로 갔습니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갑니다. 죄송해요. 이수진은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민재와 이수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박인호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조미란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봤습니다. 이수진은 조미란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수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민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수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정숙의 한이 서린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조미란에 대한 분노,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응어리. 장례식장에서의 폭행으로 조금은 풀렸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은 벌금을 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복수한 며느리. 효부. 사람들은 이수진을 칭송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칭송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과 박민재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벌금을 내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 당신한테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어.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조미란을 때렸던 손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어. 박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당신이 대신 복수해줘서.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박장대소였습니다. 박민재는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왜 웃어? 이수진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웃음이 나와.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박민재는 아내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 괜찮아?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수진의 웃음 뒤에는 1년간의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한정숙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조미란이 집에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 한정숙은 이수진에게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봐. 한정숙이 김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깍두기 크기가 왜 이래? 이수진이 깍두기를 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3cm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건 4cm야. 한정숙이 자를 대며 확인했습니다. 이수진은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썰게요. 한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눈썰미라도 있어야지. 이수진은 다시 깍두기를 썰었습니다. 정확히 3cm로 맞췄습니다. 자로 하나하나 재가며 썰었습니다. 한정숙이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되네.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참았습니다. 착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한정숙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했습니다. 남편 박민재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엄마 모시고 살 수 있는 건 당신 때문이야. 이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재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엄마가 까다롭지? 이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하지만 조미란이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인호가 이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 좀 보자. 이수진이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박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층에 사는 사람. 미란 씨 밥 좀 챙겨줄 수 있겠어? 이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 씨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그래. 당신이 해줘야 할 것 같아. 이수진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몰래 해줘. 박인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시간에 2층으로 갖다 주면 돼. 이수진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말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수진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한정숙을 모셨습니다. 밤에는 조밀한 밥을 챙겼습니다. 한정숙이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밀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조밀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밥상을 놓았습니다. 조밀한은 에어로빅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당신 솜씨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밀한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정숙이 1층에 서 있었습니다. 뭐하고 왔어?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2층 청소를. 한정숙이 이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밥 갖다 줬지?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시키셨어요.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안 돼?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까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이수진은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한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 다 내 팔자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수진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한정숙은 이수진에게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너마저 저 여자 편이구나. 한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은 억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킨 일인데 자신이 욕을 먹다니. 게다가 2층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박인호가 또 부탁했습니다. 미란 씨 방도 좀 치워줘. 이수진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정숙 몰래 조밀한 방을 청소했습니다. 침대 정리, 바닥 청소, 빨래까지.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조밀한이 말했습니다. 그이가 당신 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청소를 했습니다. 조미라는 태연하게 에어로빅을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느 날 한정숙이 이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2층 자주 올라가지?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시키셔서요. 한정숙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마. 제발. 하지만 아버님 말씀을.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한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까지 저 여자 시중을 들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이 집 안주인인데. 이수진은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박인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계속 조미란을 돌봤습니다. 한정숙은 그런 이수진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내 며느리마저 저 여자 편이야. 한정숙이 혼자 울었습니다. 한정숙은 점점 이수진을 괴롭혔습니다. 스트레스를 이수진에게 풀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게 뭐야? 다시 해. 이수진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드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한정숙을 모시고 조미란을 돌보고 남편을 챙기는 일. 이수진은 지쳐갔습니다. 남편 박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박민재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그러던 어느 날 한정숙과 조미란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진이 2층으로 밥을 갖다 주는 모습을 한정숙이 목격한 겁니다. 한정숙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조미란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내 며느리 시중받는 게 편해?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조미란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이가 시키셨는걸요, 형님. 한정숙이 조미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수진은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정숙이 조미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조미란도 한정숙을 밀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죽일 거야. 박인호가 달려왔습니다. 한정숙에게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한정숙을 밀쳤습니다. 한정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한정숙은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정숙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들 박민재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빼앗긴 한정숙은 아들이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박민재 방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이수진과 박민재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민재야, 엄마랑 같이 자자. 한정숙이 말했습니다. 박민재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한정숙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저 여자한테 갔어. 너라도 엄마 곁에 있어줘. 이수진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빼앗으려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정숙은 밤마다 박민재 방에 왔습니다. 민재야, 잠들었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요. 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무서워. 같이 있어줘. 박민재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이수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수진은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불쌍하긴 했지만 너무 심했습니다. 남편까지 독차지하려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요. 한정숙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민재야, 엄마 죽을 것 같아. 곁에 있어줘. 한정숙은 매일 아들을 불렀습니다. 박민재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수진은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밤에도 박민재는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혼자 잤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이해해야 했습니다. 한정숙이 죽은 후에도 이수진의 마음속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동정심, 조미란을 향한 분노, 시아버지를 향한 원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미란을 봤을 때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닮은 조미란의 모습, 뻔뻔한 태도, 조문하러 왔다는 말. 이수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미란을 때렸습니다. 마구 때렸습니다. 쌓였던 1년간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스트레스, 조미란을 돌보느라 겪은 고통, 남편을 빼앗긴 서러움. 모든 걸 조미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후련함, 벌금형만 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는 해방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웃음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재는 아내의 웃음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 이수진이 웃음을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박민재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진과 박민재는 시댁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에겐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거실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공기가 정말 좋다. 박민재가 아내를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수진은 남편의 품에 기댔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면 돼.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미란도 없는 곳에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이수진이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박민재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박인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냐? 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박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그래. 미란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박인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 씨, 집을 나갔어. 박민재는 놀랐습니다. 네? 언제요? 박인호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왜요?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박인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 장례식 일 때문에. 사람들 눈총이 너무 심했나 봐. 견디다 못해 나간 거야. 박민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계세요?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박인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혼자 산다. 외롭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박민재는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가 집을 나갔대. 이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장례식장 일 이후로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어.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박민재는 혼자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어지러웠습니다.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 먼지 쌓인 거실. 박인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민재가 불렀습니다. 박인호가 아들을 봤습니다. 왔구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박민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세요? 박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 박민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 좀 봐야겠어요.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재는 아버지를 위해 라면이라도 끓여주려 했습니다. 민재야. 박인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박민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네, 아버지. 박인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봐. 박민재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 내 엄마가 너무 힘들었겠지. 박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아시면 됐어요. 박인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 너한테, 수진이한테. 박민재는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잘 사세요. 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 이수진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돌아오지 않아. 박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그래도 아버지도 힘들어 보여. 며칠 후 이수진도 옛집을 찾았습니다. 한정숙의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박인호가 이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어색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한정숙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박민재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박인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박인호가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수진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무엇이요? 박인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란 씨 시중 들게 해서 힘들었을 텐데. 이수진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님. 박인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이수진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잘 사세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이수진은 시아버지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진은 박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장례식장에서 했던 일 후회 안 해. 박민재가 아내를 봤습니다. 정말?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님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어. 그래도 사람을 때린 건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데. 누군가는 대신 복수를 해드려야 했어. 박민재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엄마 대신 복수해줘서. 이수진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해드렸어요. 박민재가 아내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수진과 박민재는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가끔 박인호를 찾아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박인호는 혼자 살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겸손해졌고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인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너희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 박민재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서를 빌었어.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을까요?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박인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다. 하지만 나는 계속 찾아가서 사과할 거야. 평생 동안. 박민재는 아버지가 기특했습니다. 이수진도 가끔 한정숙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날 미란 씨를 때렸어요.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효부라고 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불쌍해서 그랬어요. 이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묘비는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한정숙이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이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해. 우리 엄마도 고마워할 거야. 이수진이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머님이 바라시던 거니까.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이수진은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박민재가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이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인가 봐.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수진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정숙이 하늘에서 손주를 보내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인호도 손주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내 엄마가 기뻐하시겠어. 박민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박인호가 웃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나? 자격 있으세요.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잘 사시잖아요. 박인호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주한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될게. 박민재는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박인호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엄마가 이 아이를 보내줬나 봐. 이수진이 시아버지에게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아버님 안아보세요. 박인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정수가. 박인호가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정숙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내 할머니 이름이야. 할머니처럼 훌륭하게 자라렴.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웃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정숙이 겪었던 고통, 조미란과의 갈등, 장례식장에서의 폭행. 모든 게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하지만 이수진은 잊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미란을 때렸던 그날을, 시어머니를 대신해 복수했던 그 순간을, 사람들이 자신을 효부라 불렀던 것을, 그 모든 게 이수진의 삶에 새겨졌습니다. 여보, 나 그날 일 평생 기억할 것 같아. 이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재가 아내를 봤습니다. 후회해?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그냥 기억하는 거야. 왜? 박민재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언젠가 말해줄 거야.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박민재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이수진은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한 거야. 어머님을 위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수진과 박민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박인호는 손주를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한정숙의 빈자리는 컸지만 가족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수진은 가끔 한정숙 산소를 찾았습니다. 정숙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님 손주예요. 어머님 이름을 땄어요. 아기는 할머니 묘비 앞에서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날 한 일 잘한 거죠?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이수진은 그게 한정숙의 대답이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며 이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거짓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박인호와 박민재는 그날의 진실을 몰랐습니다. 이수진이 1년간 조미란을 돌봤던 것도, 한정숙에게 시달렸던 것도, 복잡한 감정으로 조미란을 때렸던 것도, 사람들은 이수진을 효부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신해 복수한 착한 며느리. 이수진은 그 칭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한정숙의 명예를 지켜드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진 봐도 돼요?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사진 보자. 한정숙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쁘다. 정숙이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는 강한 분이셨어. 너도 할머니처럼 강하게 자라야 해. 정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정숙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노을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이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제가 한 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어머님을 위한 거였으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뭐 생각해? 이수진이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박민재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자. 이수진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현재와 미래만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정숙도 하늘에서 미소 지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